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LC 점수를 책임지게 될 리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아마 이 OT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토익 공부를 좀 처음 접해보시거나 혹은 토익 시험을 본 적은 있지만 약간 신발 사이즈가 나와서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내가 토익을 어떤 교재를 고를까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먼저 토익 문제에 대해서 토익 책에 기출문제가 잘 반영이 됐는지부터 먼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LC 끝 토익 같은 경우는 총 24년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 반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2016년 5월 29일부터 첫 번째 신토익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총 20회분의 신토익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끝토익 같은 경우는 구토익의 24년 노하우 플러스 신토익 20회분의 노하우를 다 접목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한 달 혹은 두 달 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0% 보장하고 저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OT 강의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LC 공부를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볼 건지를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LC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Part 1 같은 사진 묘사 같은 파트는요. 6개의 문제가 총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비중이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rt 2 같은 경우 25개의 문제, Part 3, 4에서는 39개, 3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신토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토익이라는 건 사실 LC 같은 경우는 4파트가 다 바뀐 건 아니고요. Part 3 그리고 Part 4 단 2가지 파트에서 신토익 유형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Part 1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Part 1 같은 경우는 사진 묘사하기 파트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사진이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 출제가 되죠. 사람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사람이 없는 사진이 1개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끝공식 4가지를 사용을 해서 파트 1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갈 건데요. 보통 이제 사진에 보시면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아예 없을 때도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물 사진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케이스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접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끝공식 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Part 2가 이제 문제점인데요. Part 2 같은 경우는 신토익 바뀌고 나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토익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새로운 신토익 Part 2를 문제 풀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토익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고 어떤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끝공식 Part 2에서는 30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art 2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육하 원칙 같은 질문들이 시험장에서 10개에서 13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육하 원칙이 없는 그냥 일반 의문만들 있죠. 이런 것들이 8개에서 13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평서문들이 2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쉬운 육하 원칙 의문사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LC 공부가 좀 돼요. 나는 LC 점수 좀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육하 원칙이 아닌 다른 비육하 의문들 혹은 평소문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Part 2는 대충 어떤 식으로 신토익에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팁을 좀 드릴게요. 첫 글자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캐치만 잠깐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질문, 예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this year? 다시 한번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this year? 자, 이런 질문이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해석이 되는 분들도 있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질문 중에서 첫 글자가 뭐가 나왔었죠? 그렇죠.
바로 where 의문사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정답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where 이거 한 글자만 들고 가시고 지금부터 A, B, C 선택지를 들어보시고 어디에서 라는 장소에 알맞는 장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서 말하죠. No, he's not working today. B, at 5 p.m. C, in Seoul. 자, 정답은 어디 있을 것 같죠? 그쵸? 어디에서 라고 물었을 때 C번에 in Seoul, 서울에서라는 장소가 굉장히 적합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빠르게 캐치해 주셔야 되는 거는 육하원칙 의문사 같은 경우는 첫 글자 how, where, who, what, when, why 이런 것만 듣고도 아, 장소를 찍으면 되구나. 혹은 when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 언제, 시간을 찍으면 되구나. 이런 것만 잘 캐치하셔서 핵심 포인트만 잘 여러분들이 찍어주신다면 Part 2 같은 경우도 아주 내가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금방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공식에서는 각 육하원칙 의문사마다 나오는 정답이 잘 되는 키워드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를 잘 습득하셔서 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신다면 Part 2 같은 경우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방금 Part 2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맛보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I don't know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I don't know 같은 개념은요. 어디에서 개최되니? 모르겠어요. I don't know 해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몇 시에 회의가 시작되니? What time? 질문이 나왔을 때도 I don't know 해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누가 오늘 연설을 하니? Who? 질문이 나왔을 때도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요 해도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몰라요 같은 케이스는 100% 정답으로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서울시험장에서는 몰라요 같은 케이스가 I don't know 라고 출제되진 않아요. 왜? 너무 난이도가 쉬우니까. 자, 그럼 이제 신토익에서 어려워졌다라는 의미는 몰라요 같은 개념들이 조금 다른 식으로 패턴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It hasn't been announced.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라든지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말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어 혹은 아직까지 공지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열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누가 연설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100%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공식에서는 몰라요 패턴이 토익시험장에서 신유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몰라요 패턴을 잘 숙지해 주셨다가 시험장 가시면 한 달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몰라요 답변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거를 찍어만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Part 2에서는 저희가 구토익 플러스 신토익을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파트는 Part 3.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세 문제를 풀어주시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Part 3 같은 경우는요. 총 3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LC 파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많이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Part 3에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선은 신토익이 이제 Part 3에서 신유형이 추가가 됐는데요. 한 달에 총 6개에서 7가지 문제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화자의도 파악 문제가 한 달에 만약에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3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3인 대화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문제 중에서 신유형은 Part 3에서 6개에서 7개밖에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토익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Part 3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Part 3 같은 경우는 유형이 조금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오늘 끝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Part 3 같은 경우는 끝공식 저희 6개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일반적인 정보를 찾는 문제풀이 공식,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문제풀이 공식, 그리고 신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죠. 우리 이제 화자의도 파악 문제라든지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어떤 난이도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고 어떤 키워드들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나중에 끝동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 Part 4가 되겠는데요. Part 4 같은 경우는 옛날 토익과 변동사항 없이 총 3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Part 3랑 동일하게 신토익 유형이 추가가 됐는데요. 신토익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화자유도 파악 문제 2개가 나왔다면 이번 달에 시각정보 연계 문제 3개가 나오고요. 얘가 2개가 나오면은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총 3개가 출제가 되겠죠. 총 어쨌든 5개의 유형이 Part 4에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Part 4에서는 끝공식 7개로 정리를 드릴 텐데요. Part 4 같은 경우는 2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1명의 화자가 나와서 담화라는 걸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담화를 들어보시면 정확한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말하는 공지 안내문인지 혹은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메시지인지 혹은 회장님이 연설을 하시는 연설문인지 혹은 아나운서들이 말을 하는 방송이나 뉴스문인지 기타 등등 우리가 정확한 유형을 잘 짚어드릴 거고요. 거기에 알맞는 기출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며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강의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끝공식이라는 말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총 Part 1부터 Part 4까지 끝공식 47개로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끝공식만 잘 습득하시고 잘 공부하시고 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셔도 거의 한 달 혹은 2달 안에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